알트코인 시가총액 1위 이더리움, 최근 1년간 가장 상승 못한 코인 1위 이더리움. 우리 금쪽이 이더리움의 미래,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하락했냐는 듯 지난 하락을 모두 말아올려 버렸고, 이더리움은 절반도 못 올라오고 절벽 아래에서 낑낑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매수하신 분이던 이더리움 상승을 통한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시던 분들이건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 제 텔레그램에서 어제 투표를 진행해 봤는데 다들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트럼프 일가가 매집한 이더리움, 왜 가격 반응은 없는가? 이더리움 투자 계속하는 게 맞는가?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 오늘은 저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끝내고 가겠습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후회 없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3, 2, 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더리움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상황까지 한 번에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한 편의 동화책을 읽듯 준비해 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책까지 동시에 세워보실 수 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타났고 몇몇 천재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백서를 접하게 되죠. 이게 뭐야? 가능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사람들과 와 이거 세상을 바꿀 혁신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갈렸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비트코인을 접하고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2013년이 되었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은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훌륭한 프로젝트인 건 맞아. 그치만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비탈릭은 그 아이디어를 비트코인 개발자들에게 공유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제가 말하는 대로 조금 손보면 대박일 것 같은데 어때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비트코인의 너무 많은 부분을 손봐야 했고, 그럼 비트코인이 가진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아이디어가 거절당하자 비탈릭 부테린은 그럼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본인이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보통 놈이 아니죠. 난 놈입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몇 개월 걸리지 않아 2013년 12월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백서를 완성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일사천리로 이더리움 백서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세상에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수년간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실현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에 몰두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개발함에 있어서 본인의 핵심 가치관을 이렇게 잡았어요. 비트코인이 계산기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보장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 이더리움은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여야 한다. 완벽한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본인의 철학을 지키면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연구했어요. 그렇게 이더리움은 비탈릭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저 네 가지 철학을 고스란히 지키며 발전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산기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 되어야 한다는 이더리움을 통해 각종 게임, 디파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게 만들며 스마트폰이 되겠다는 본인의 이상에 가까워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보장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 라는 철학은 이더리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킹 사고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탈중앙화 투표 조직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공들여 만든 프로젝트를 새롭게 갈아엎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 했죠. 여기서 코드를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유지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훗날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어 떨어져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여야 한다라는 신념은 전 세계에 투명하게 이더리움의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함으로 인해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을 함께 만지작거리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다수의 힘이 모여 이더리움 개발 속도는 날개도 친 듯 빠르게 진행되었죠. 비탈릭의 마지막 신념, 완벽한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이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 이름을 몇 개 들어보자면 이스탄불, 런던, 더 머지, 텐쿤 등을 통해서 변화무쌍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한 혁신이 이더리움과 비슷한 시기 흥행했던 네오, 이오스 등의 프로젝트와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비탈릭은 본인의 철학을 지키면서 이더리움을 명실상부 블록체인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올려놓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본인의 힘으로 써내려 갔어요.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시장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죠. 이더리움이 무려 크립토 시장 네트워크 사용률을 90% 이상 지배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뼈대는 이제 완성한 것 같다. 그치만 아직 대중들은 블록체인을 생소해하고 있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큰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껏 이더리움이라는 나무를 심는 데 열중했던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재단을 진두지휘하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더리움이라는 나무를 중심으로 한 숲을 만드는 데 열중했어요. 그렇게 비탈릭이 생각한 숲, 지금에서야 우리가 레이어 2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들이 비탈릭 부테린이 무려 2016년에서 2017년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비탈릭은 레이어 2 생태계의 발전이 이더리움의 성공이라 믿고 물신양면 레이어 2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여차하면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자기가 보유한 이더리움을 일부 팔아서라도 자식벌 되는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을 후원했습니다. 직접 후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키워낸 애들이 아비트럼, 옵티미즘, 스타크넷 등등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이런 비탈릭의 노력들이 지금에 와서 욕먹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 매도 악재입니다. 이더리움 더 키워보겠다고 사비 털어서 키웠구만. 지분 팔아먹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는 억울한 비탈릭 부테린. 이런 배경을 듣고 나니 비탈릭의 이더리움 매도가 결코 악재는 아니란 걸 이해하실 거예요. 이 관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더리움 팔아서 술 먹고 여자 끼고 놀려고 팔았다고 생각되시나요? 누가 봐도 천재 개발자 관상 아닙니까? 이런 비탈릭의 매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와서 이더리움의 가격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니 세력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이더리움이라는 숲을 가꾸기 위해서 자신의 피 같은 이더리움을 떼어주면서 헌신하고 있는 친구고, 이더리움 매도 악재는 그저 세력들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기고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경영권을 넘기고 이더리움이라는 숲을 가꾸겠다 자리를 비운 사이 이더리움 재단놈들이 사고를 쳐댑니다. 모두가 비탈릭 부테린 마음 같지는 않았던 거죠. 탈중앙화를 그렇게 고집했는데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 놈들은 레이어 2 프로젝트를 도와주겠답시고 가서 뒷돈을 처먹고 있지 않나. 재단 이사진들은 규제기관 정치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지 않나. 비탈릭이 세월 바쳐 키워놓은 이더리움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더리움 재단 리더십 논란입니다. 때마침 솔라나, 아발란체, 수이 등등 이더리움을 대체하겠다고 설쳐대는 경쟁 프로젝트들도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상황. 마치 현재 이더리움이 처한 상황은 신세계 그룹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고 이병철 회장에게 신세계 백화점 하나 물려받은 막내딸 이명희가 고군분투해서 국내 유통 중심 신세계 그룹으로 키워놓고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기업 반반 쪼개서 물려줬더니 한평생 일군 회사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해 이명희 명예회장이 총괄회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죠. 현재의 이더리움 상황이 그렇습니다.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라는 나무 대차게 심어서 길러놓고 물려주고 나와서 주변에 숲 가꾸고 있었더니 나무 뿌리채 뽑히도록 말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 1월 22일 비탈릭 부테린은
회사는 주요 경영진 개편에 나서면서 썩은 살을 도려내고 다시 일선에 복귀한 것입니다. 마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돌아온 것처럼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좋은 코인이 맞냐? Yes. 이더리움의 그간 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냐? 경쟁자들의 등장, 재단의 뻘짓. 이더리움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냐? 비탈릭의 복귀를 믿어보자. 현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더리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치만 아직 한 가지 개운하지 못한 부분이 남았죠. 이더리움 계속 투자해도 될까? 이더리움 10배 갈 수 있나? 이건 아직 뚜렷하게 답이 안 보입니다. 그쵸? 이 부분은 트럼프 일가의 이야기를 마저 끝내고 결정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이걸 거예요.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겁나 샀다며? 근데 왜 안 오르는데? 일단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뭔지부터 보자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암호화폐 예치 및 이자 수익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운영하려고 이제 폼 잡기 시작한 회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암호화폐 예치 및 이자 수익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대출이 뭐냐? 쉽게 말해 예치 및 이자 수익은 내 코인 보관해 놓는 예금 은행의 역할과 맡겨둔 코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 역할, 담보대출은 비트코인 맡기고 이더리움 빌려가기, 이더리움 맡기고 USDC 빌려가기와 같은 코인을 담보로 맡겨두면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코인 은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은행이 트럼프랑 어떤 연관이 있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공식 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트럼프와 그의 가족 중 일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유일한 멤버십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거버넌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플랫폼은 이 코인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홀딩스 컴퍼니의 지분을 60%를 소유하고 있다? 기업 의사결정의 과반수 이상 60%를 트럼프가 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길게도 써놨죠.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 맘대로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소리죠. 다음, 도널드 트럼프 마크스 디파이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부터 합의된 준비금, 비용 및 기타 금액을 공제한 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 은행에서 발행한 토큰인 WLFI의 판매 수익의 75%를 트럼프가 받아간다. 직거라는 거죠. 뭐 거창하게 본인은 얼굴 마담인 척 잘 포장은 해놨지만 실상 뜯어보면 그냥 자기 회사나 다름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회사에서 최근 하락에 $10,000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이더리움만 66,239개, 하나 3,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올라? 뭐 그럴 수 있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30조 매수해도 안 오르던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블랙록이 샀다며 왜 안 가? 왜 안 가? 하다가 눈 감았다 뜨니까 50K에서 108K 가 있었죠. 중요한 건 쟤네가 저걸 왜 사고 있냐입니다. 1번 단타 치려고, 2번 사업 목적, 높은 확률로 2번에 해당하겠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뭐라고 했나요? 코인 은행이라 했습니다. 저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필수 부품이나 마찬가지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을 거고 코인 은행으로서 지급 준비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토지 매입이라고 봐요. 여러분, 동탄, 분당,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정부나 기업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쵸? 도시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포크레인부터 사나요? 시멘트 먼저 살까요? 토지 매입이 최우선이겠죠. 저렴한 가격에 땅을 먼저 매입을 끝내야 공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신사업을 시작하고 아직 첫 삽도 뜨기 전입니다.
본인들 사업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 바탕이 되는 자산으로 이더리움을 선택했고 일종의 토지 매입 단계에서 차곡차곡 핵심 자산이 되는 이더리움을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질문이 나올 차례죠. 이더리움의 상승을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은행 사업에서 이더리움은 지급 준비금의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일지 몰라도 디파이라는 탈중앙화 금융을 한정으로는 이더리움이 금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더리움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은행의 비축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파이, 코인은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담보 자산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오직 하나만 운영하는 은행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1억 하는 아파트가 내년엔 2억, 다음에는 3억 계속 올라갑니다. 1억짜리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 받은 사람은 2억에 팔고 대출 갚고 또 담보대출 받겠죠. 그리고 2억짜리 아파트를 또 대출 끼고 살 거고 3억이 되면 또 대출 갚고 3억짜리 아파트를 살 겁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 원리잖아요. 이렇게 담보가 꾸준하게 올라가 준다면 은행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막말로 채무자가 돈을 못 갚더라도 1억의 담보대출 해준 게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담보 팔면 되니 손실은 안 보겠죠. 대충 감이 좀 오시나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더리움이 떡락하거나 가격이 안 받쳐주면 사업 자체가 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담보가 똥인데 은행이 잘 돌아갈 리 없죠. 그리고 그 은행은 아직 개업 전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에 기대를 걸어볼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이더리움 투자 계속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더리움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다 봅니다. 그러나 과거 이더리움 혼자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과 같은 수준의 상승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애들이 많아졌거든요.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이디야 커피가 이더리움, 메가커피가 솔라나, 컴포즈 커피가 수이. 경쟁자가 많아지면 매출에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시장 원리죠. 하지만 아직 전 세계 인구의 10%도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비탈릭 부테리는 남은 전 세계 인구 90%를 수용할 숲을 이더리움이라는 거목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더리움 재단을 바로잡기 위해 비탈릭이 일선 복귀를 했고 이더리움 숲은 점차 거대해질 겁니다.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 3초만 할애하셔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차트, 온체인 경제지표, 코인판 이슈 등 텔레그램 채널에서 모두 공유드리고 있으니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의혹과 투자 결정에 조금 가닥이 잡히셨다면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건 언제든 건의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